서울디구청 민원실에 오전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수, 56살의 7급 공무원이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구청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회색 정장에 낡은 가방을 메고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이명수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민원인들 앞에서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성격이거든요. 나이가 많다 보니 젊은 동료들과의 대화도 많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업무 처리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금세 정리해내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죠.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까다로운 사안들도 척척 해결해냈어요. 이명수 선배는 정말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처리하지? 신입 직원들이 종종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명수 본인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어요.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화를 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명수는 차분하게 설명하고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항상 예의를 지켰어요. 동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성격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명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명수의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와 가끔 인사를 나누는 민원인들도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말이죠. 그가 구청에 들어오기 전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단지 전에는 다른 일을 했다라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사실 이명수는 국가안보처 소속의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정보망을 뚫고 타겟을 은밀히 제거하는 일이 그의 전문 분야였죠. 그림자 속의 그림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던 세월이 20여 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어린 시절의 이명수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비닐하우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는 가난했지만 꿈만은 컸어요. 겨울이면 구두에 비닐봉지를 씌워가며 학교에 다녔고 여름이면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촛불 아래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이명수를 눈여겨본 것은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한 선생님은 이명수의 대학 진학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장학금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주고 입시 준비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명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죠. 대학 시절 우연한 기회에 국정원 특채시험 공고를 보게 된 이명수는 호기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곧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이미 그림자 속 세계의 일원이 되어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민원실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이명수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와
사무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한 명의 민원인이 이명수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어요. 손에는 구겨진 서류를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명수는 그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오늘은 조금 힘들겠구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명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뭘 도와줬다고?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민원인은 서류를 창구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반려. 내가 이 서류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알아? 이명수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한 서류가 하나 빠져 있어서.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 엑스놈아. 이딴 게 공무원이냐? 민원인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너희 같은 것들 월급이 내 세금에서 나오는 거 몰라? 내가 너희 밥값 대주는 거야. 욕설이 섞인 고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명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훨씬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해 본 그에게 이 정도 상황은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민원인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이명수의 설명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화를 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서류를 구청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민원실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명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민원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발로 책상을 차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고 주변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진정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료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원인이 돌연 이명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며 그를 거칠게 밀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 위험해.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명수의 손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민원인의 팔을 정확한 각도로 꺾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민원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아, 팔이. 민원인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명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다들 보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톤과는 다른 어딘가 냉정하고 단호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명수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본 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접속 감지 완료. 요청 시 투입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민원실의 이명수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분 후 구청 앞 주차장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5대가 일렬로 나란히 정차한 것이었어요.
차량들은 모두 같은 모델, 같은 색상이었고 번호판도 연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밀함이었죠. 차문이 동시에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하차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자세까지 모든 것이 일반인과는 달랐어요. 구청 로비로 들어선 그들 중 한 명이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이명수 선생님 계십니까? 서울 지부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어떤 일로? 급한 일이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들은 구청장이 사무실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요원들의 차분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어요. 공무 수행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내민 신분증을 본 구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우리는 필요하면 도착합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일렬로 서서 민원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원인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늙은 공무원이라고 무시했던 이명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이 민원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민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훈련받은 동작으로 민원실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앉아 있는 민원인을 발견했어요. 상황 파악 완료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작은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청 관계자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구청 내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협조 가능하시죠? 구청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민원인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대고 있었어요. 몇 분 전까지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민원인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간 구청 내에서 정보국 특임요원에게 손을 대다니 용감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민원실 사람들이 모두 이명수를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하고 말 수 없던 그가 정보국 특임요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명수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원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요원들은 조용히 이명수에게 다가가서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작전명 2층 검은 비늘 복귀 요청서. 그 서류를 본 이명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찾았어요.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국가기관의 특임요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명수는 요원들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봉인된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한 순간이었죠. 회의실에서 얘기하시죠. 요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민원인분은 경찰에 인계해 주세요. 평소에 정중한 톤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이명수와 요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명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과거가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작전입니다. 요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명수는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요원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이명수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나 말고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명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서 정중하게 격려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명수는 혼자 남겨진 채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위해 인계되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날 이후 이명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저 사람이 블랙 요원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구청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명수 선배,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정당방위였을 뿐이죠. 평소와 다름없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타서 민원 접수 창구에 앉은 이명수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제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명수의 책상 옆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보내주신 편지를 복사해서 걸어둔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늘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글귀를 바라보며 이명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과거가 드러났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의 삶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달리 동료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명수 선배, 오늘은 저희랑 같이 드세요. 하지만 이명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오늘도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여전히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던 이명수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도 충분히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과거보다는 평범한 현재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이명수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중년 공무원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명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